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서울의 밤거리. 한 여자가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지은. 28살의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로 오늘도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피곤한 몸으로 골목길을 지나치던 순간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쓰레기 더미 옆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 안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뭐야, 이게. 지은은 본능적으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갓난아기가 젖은 천에 쌓여 떨고 있었다. 아기의 얼굴은 창백했고 작은 손이 공기를 더듬고 있었다. 지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기야. 누가 너를 이렇게.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인기척 하나 없었다. 비가 세차게 내리치며 모든 것을 삼키는 듯 했다. 그날 밤, 지은은 아기를 안고 경찰서로 달려갔다. 이 아이를 길에서 발견했어요. 버려진 것 같아요. 경찰은 아기를 병원으로 데려가 검진을 했고, 지은은 진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그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아기의 DNA 검사를 통해 그녀가 유명 재벌 그룹 한성그룹의 회장 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회장의 숨겨진 사생아였다. 스캔들로 인해 버려진 아이였다. 지은은 충격에 휩싸였다. 제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그녀는 물었다. 법적으로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한성그룹의 변호사가 나타나 회장님께서 아이를 찾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이의 어머니가 이미 세상을 떠났고 회장님은 건강이 안 좋으신데요. 임시로 맡아주실 수 있나요? 라고 제안했다. 지은은 망설였다. 그녀의 삶은 이미 복잡했다. 5년 전 첫사랑이었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그녀는 홀로 서울에서 버티고 있었다. 레즈비언으로서의 정체성을 숨기며 사는 일상이 지겹기만 했다. 그래도 지은은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다. 민지라고 불러줄게. 그녀는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민지는 지은의 작은 원룸에서 자라기 시작했다. 지은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민지를 돌보았다. 한성그룹에서 매달 지원금을 보내왔지만 지은은 그것을 최소한으로 사용했다. 너는 내 아이야, 민지야.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시간이 흘러 민지가 3살이 되었을 무렵 지은은 우연히 수아를 만났다. 수아는 한성그룹의 법무팀 변호사로 민지의 사정을 처리하러 온 여자였다. 30살의 수아는 날카로운 눈매와 차가운 미소로 지은을 마주했다.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회장님께서 걱정하세요. 수아의 말투는 공식적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미묘한 호기심이 스며들었다. 지은은 수아를 집으로 초대했다. 민지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수아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아이를 잘 키우시네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 없이 자랐어요. 수아의 고백에 지은은 공감을 느꼈다. 그날 이후 수아는 자주 지은의 집을 방문했다. 처음에는 민지의 안부를 확인하는 핑계로 나중에는 그냥 지은을 만나기 위해. 수아 씨, 당신도 나처럼 여자를 사랑하나요? 어느 가을 저녁,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회사에서 숨겨야 해요. 재벌가의 이미지가 중요하니까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아픔을 나누기 시작했다. 서울의 가을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밤, 지은과 수아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민지는 그 사이에서 웃으며 자랐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한성그룹의 후계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민지의 존재가 알려졌다. 회장의 장남이 민지를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몄다. 지은은 민지를 지키기 위해 수아와 함께 싸워야 했다. 민지를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수아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함께 할게요, 지은 씨. 민지가 5살이 되던 해 한성그룹의 스캔들이 터졌다. 회장의 사생아가 있다는 소문이 언론에 퍼지면서 지은의 삶이 뒤집혔다.
기자들이 그녀의 집 앞에 몰려들었고 민지는 무서워서 울었다. 엄마, 왜 저 사람들이? 민지가 지은의 다리를 붙잡고 물었다. 지은은 아이를 안으며 괜찮아, 민지야. 엄마가 지켜줄게 라고 속삭였다. 수아는 지은을 도왔다. 회장님께서 민지를 공식 후계자로 인정하려 하세요. 하지만 장남 측이 반대하고 있어요. 수아의 설명에 지은은 분노했다. 민지는 그냥 아이예요. 왜 이런 싸움에 끌어들이는 거죠? 수아는 한숨을 쉬었다. 재벌가의 세계가 그래요. 돈과 권력이 모든 걸 결정하죠.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다. 서울의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며 수아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대학을 나와 변호사가 된 건 그런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예요. 지은은 수아의 손을 잡았다. 나도. 어렸을 때 부모님께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민지를 만난 게 운명 같아요. 그날 한강의 석양 아래에서 두 사람은 첫 키스를 나눴다. 바람이 불어오며 그들의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다. 하지만 충돌이 시작됐다. 한성그룹의 장남, 태주는 민지를 납치하려는 시도를 했다. 지은이 민지를 데리고 유치원에서 돌아오던 길, 검은 차가 다가왔다. 민지야, 뛰어. 지은은 아이를 안고 도망쳤지만 추격자들이 따라왔다. 다행히 수아가 미리 경찰에 신고해 위기를 모면했다. 왜 이렇게까지 해요? 지은이 수아에게 물었다. 수아는 태준 씨가 회장님의 유언장을 조작하려 해요. 민지가 살아있으면 그의 계획이 틀어지죠라고 답했다. 지은은 수아를 믿었지만 마음속에 불안이 싹텄다. 수아가 한성그룹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때때로 그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겨울이 왔다. 크리스마스 이브, 지은과 수아, 민지는 함께 명동 거리를 걸었다. 불빛이 반짝이는 거리에서 민지가 전마들, 산타가 올까요? 라고 물었다. 지은과 수아는 서로를 보며 웃었다. 올 거야. 우리 민지 착하니까. 그 순간 지은은 이 가족이 영원하길 바랐다. 그러나 배신이 다가왔다. 수아의 동료가 태준에게 정보를 팔아넘겼다. 수아 씨, 당신이. 지은은 믿을 수 없었다. 수아는 눈물을 흘리며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하지만 내 팀원이라고 변명했다. 지은의 마음이 갈라졌다. 믿을 수 없어요. 민지를 지키려면 혼자서 해야겠어요. 수아는 절박하게 매달렸다. 지은 씨, 제발. 사랑해요. 하지만 지은은 민지를 데리고 도망쳤다. 부산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지은은 창밖을 보며 울었다. 바다가 스치듯 지나가는 풍경이 그녀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들었다. 부산의 작은 마을에서 지은과 민지는 숨어 살았다. 지은은 프리랜서 작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민지를 홈스쿨링했다. 엄마, 수아 이모는 왜 안 와? 민지가 물을 때마다 지은의 가슴이 아팠다. 바빠서 그래. 민지야, 그녀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수아는 서울에서 지은을 찾고 있었다. 지은 씨, 어디 있어요? 그녀는 매일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 한성그룹의 내부 분쟁은 점점 심해졌다. 회장이 병상에 누워 유언장을 발표하려 하자 태준의 음모가 드러났다. 수아는 증거를 모아 태준을 고발했다. 이건 민지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지은 씨를 위한.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계절, 수아는 지은의 행방을 알아냈다. 부산의 바닷가 마을로 찾아간 그녀는 지은을 만났다. 왜 왔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수아는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요. 내 잘못이었어요. 하지만 태준의 배신이었어요. 증거가 있어요. 지은은 수아의 눈을 보았다. 그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지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두 사람은 화해했다. 바닷가에서 산책하며 수아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이번엔 솔직하게.
민지를 데리고 서울로 돌아온 그들은 한성그룹의 소송에 직면했다. 회장의 유언장에 따라 민지가 후계자로 지명됐지만 태준이 이의를 제기했다. 법정에서 수아가 변호를 맡았다. 민지 양은 버려진 아이가 아닙니다. 그녀는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예요. 수아의 변론에 지은은 감동했다. 하지만 고난은 계속됐다. 태준의 측근이 지은의 과거를 파헤쳐 그녀의 성 정체성을 공개했다. 레즈비언이 아이를 키운다고?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어요. 언론이 들끓었다. 지은은 상처받았다. 민지야, 미안해. 엄마 때문에. 수아는 지은을 안아주었다. 함께 이겨낼게요.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이 증명할 거예요. 두 사람은 LGBT 커뮤니티의 지지를 받기 시작했다. 서울의 프라이드 행사에서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민지가 전마들 사랑해 라고 외쳤다. 고조되는 긴장 속 회장의 죽음이 발표됐다. 유언장이 공개되면서 민지의 지위가 확정됐다. 하지만 태준의 최후 반격이 왔다. 그는 민지를 납치하려 했고 지은과 수아는 목숨을 걸고 아이를 구했다. 납치 사건은 서울의 한 창고에서 벌어졌다. 태준의 부하들이 민지를 데려갔고 지은은 추적했다. 민지야, 그녀의 외침이 메아리 쳤다. 수아가 경찰을 불렀지만 늦었다. 지은은 홀로 창고로 들어갔다. 아이를 돌려줘요. 태준은 비웃었다. 넌 그냥 길거리 여자일 뿐이야. 민지는 우리 가문의 피해요. 그 순간 수아가 나타났다. 태준 씨, 그만하세요. 증거가 다 있어요. 그녀는 녹음기를 들고 있었다. 태준의 음모가 녹음된 테이프였다. 경찰이 도착해 태준을 체포했다. 민지는 무사히 돌아왔다. 엄마. 무서웠어. 지은은 아이를 끌어안고 울었다. 이 사건 후 한성그룹은 개혁됐다. 민지는 공식 후계자로 인정됐지만 지은이 양육권을 유지했다. 수아는 회사를 그만두고 지은과 함께 살기로 했다. 이제 우리 가족이야. 수아의 말에 지은은 미소 지었다. 여름,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바다를 보며 두 사람은 미래를 이야기했다. 민지가 크면 우리 사랑을 이해할까? 지은이 물었다. 수아는 네, 우리는 좋은 본보기가 될 거예요 라고 답했다. 제주의 검은 모래사장에서 그들은 서로를 껴안았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지은의 직장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당신의 사생활이 회사 이미지에 지은은 절망했다. 왜 우리 사랑이 문제죠? 수아는 그녀를 위로했다. 새로운 시작을 하자. 나랑 같이 로펌을 차려요. 두 사람은 서울에서 작은 로펌을 열었다. LGBT 권익을 위한 변호를 전문으로. 민지는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며 자랐다. 엄마들, 오늘 학교에서 레즈비언이 뭐냐고 물었어. 내가 설명했어. 민지의 말에 그들은 웃었다. 가을, 또 다른 위기가 왔다. 태준이 감옥에서 풀려나 복수를 준비했다. 그는 지은의 과거 연인을 찾아내 그녀를 협박했다. 수아와 헤어지면 민지를 내버려 둘게 지은은 고민했다. 수아 씨, 나 때문에. 수아는 단호했다. 포기하지 마요. 우리 사랑은 강해요. 두 사람은 함께 태준의 계획을 막았다. 법정에서 다시 승소하며 태준은 영원히 추방됐다. 민지가 10살이 됐다. 한성그룹의 주주총회에서 그녀가 소개됐다. 지은과 수아는 무대 뒤에서 지켜봤다. 우리 민지, 잘할 거야. 수아가 속삭였다. 민지는 저는 두 엄마와 함께 자랐어요. 사랑이 가족을 만든다고 믿어요. 라고 말했다. 청중의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지은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인한 병이었다. 병원에서 수아는 지은의 손을 잡고 울었다. 낫게 해줄게. 약속해. 지은은 약해진 목소리로 민지와 행복하게 살아으라고 말했다. 치료 과정에서
두 사람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서울의 병원 정원에서 지은은 수아에게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의 기적이었어 라고 고백했다. 수아는 나도 그래? 영원히 함께할게. 지은이 회복된 후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지 않았지만 프라이드 커뮤니티에서 비공식 의식을 치렀다. 민지가 꽃을 뿌리며 선마들 축하해 라고 외쳤다. 친구들과 가족이 모여 축복했다. 겨울, 눈이 내리는 날 가족은 한강에서 산책했다. 이제 평화로워 지은이 말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가끔 되살아났다. 지은의 첫사랑이 나타나 지은아, 나 돌아왔어 라고 말했다. 수아는 불안했다. 지은은 단호히 거절했다. 내 사랑은 수아예요. 첫사랑의 배신이 드러났다. 그녀는 태준의 지시로 온 것이었다. 이제 그만해. 지은의 말에 그녀는 사라졌다. 새해가 밝았다. 민지는 학교에서 LGBT 클럽을 만들었다. 엄마들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 지은과 수아는 자랑스러웠다. 한국 사회가 서서히 변하고 있었다. 드라마와 영화에서 레즈비언 스토리가 나오고 법안이 논의됐다. 수아는 책을 썼다. 버려진 아이와 사랑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베스트셀러가 됐다. 지은은 일러스트를 그려 책을 장식했다. 민지가 20살이 됐다. 한성그룹의 CEO로 취임했다. 지은과 수아는 은퇴해 시골에서 살았다. 우리 민지, 훌륭하게 자랐네. 지은이 말했다. 수아는 우리의 사랑이 키웠으니까 라고 답했다. 과거의 충돌은 추억이 됐다. 태준은 해외로 도망쳤고 그룹은 민지의 리더십 아래 사회적 기업으로 변모했다. LGBT 권익 기금을 설립하며 한국 사회에 기여했다. 지은과 수아는 제주도에서 노후를 보냈다. 바다를 보며 그들은 손을 잡았다. 처음 만난 그날, 기억나? 수아가 물었다. 지은은 웃었다. 민지 덕분에 만났지? 그 아이가 우리를 연결했어. 결국 그들의 사랑은 인생의 증거가 됐다. 버려진 아이가 재벌 후계자가 된 이야기, 그리고 두 여자의 깊은 사랑. 한국의 문화 속에서 가족의 의미를 재정의했다. 민지가 방문했다. 엄마들,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있어요. 세 사람은 포옹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다. 이야기의 끝은 새 시작이었다. 지은과 수아는 손자 손녀를 기다리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그들의 삶이 증명했다.